오늘 토론의 주제는 국민 소통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북구 출신의 김승수 의원입니다. 오늘 그 정책 세미나 정말 뜻깊은 자리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한 보름 정도 앞두고 현재 지금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선정이 좀 한창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이런 세미나가 좀 마련됐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그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 이 평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 분들이신데 그게 더욱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자리를 뜨고 계신 우리 김영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일선에서 구청장을 하시면서 정부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봤고 또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조정 비서관을 하면서 국정과제를 총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 또 실무 경험이 뛰어나신 분이고 옆에 원숙연 교수님은 지금 인수위에서 직접 국정과제 선정을 또 담당하고 계시고 또 행정학회장을 맡으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또 전문성이 뛰어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자장을 맡고 계신 우리 남궁건 총장님은 지금은 또 총리실 정보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만 아마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마 국내에 가장 손꼽힐 만한 전문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틈에 끼어서 제가 이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힘의 그런 통일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수위에서 이제 국정과제 선정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지방선거가 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 조직 개편을 좀 논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이 정부 업무 평가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또 공직을 한 30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 위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직접 제가 이제 평가를 주관해 보게 됐고 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정부 부처 또 공공기관까지 평가를 직접 주관해 보기도 했고 또 제가 또 객체로서 그런 평가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또 총실하고 정부 업무평가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평가 계획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공직생활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상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이제 국민 소통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입니다. 거꾸로 이걸 해석하면은 그동안 그 국정과제 관리 평가 과정에서 좀 국민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오늘 발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발제에서 두 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연구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 국정과제 선정 관리 평가가 나름대로는 국민하고 소통하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특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그들만의 관리 평가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솔직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토론 자료에 보시면은 국정과제 중에 하나라도 이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도 한 개라도 알고 있다고 하신 분이 한 40%가 넘습니다만 저는 실제 그럴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또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했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국정과제가 뭐냐? 한 번 더 물으면 아마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훨씬 더 적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게 결국은 국정과제 관리, 선정 관리 평가에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민 소통이 어떤 분야에서 되어야 하느냐. 먼저 국정과제 선정입니다. 어떤 것을 국정과제로 가져갈 것이냐. 또 그 선정된 국정과제의 성과 목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부터 사실은 충분한 국민과의 소통을 거쳐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짧은 그 인수위 과정에서 이게 선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그동안 거의 없었다 이렇게 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선정된 국정과제 추진 과정인데 그럼 선정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계속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이 잘 진행되었었는가? 그것도 역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성과 평가죠. 국정과제가 제대로 성과를 달성했느냐 평가인데 역시 또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어떤 과제가 성공했고 어떤 과제가 실패했고 어떤 과제가 미진했고 또 평가자, 피평가자나 평가자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하는 과제가 과연 그 성과 목표가 적절했기 때문에 성공으로 이렇게 판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 성과 목표 자체가 굉장히 좀 이게 용이하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전혀 성공했다고 평가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평가받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소통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 소통이 국정과제 그 관리 평가 과정에서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려면은 결국은 전체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평가까지의 전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또 그런 공개된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겠죠. 이런데 쉽게 일반 국민들도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접근 편의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근하더라도 용어라든지 성과 목표라든지 달성 정도 이게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나 어려우면은 일반 국민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도 돼야 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용이하게 설계됐느냐, 또 그렇게 서비스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큰 행정 분야의 공약으로서는 원 가버먼트 하나의 플랫폼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주요 국정 과제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또 접근해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또 의견을 모아서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앞서 한혜신 그 부원장께서 이야기한 것들 중에 국정과제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숫자라든지 주체라든지 또 평가 기준, 뭐 성과 평가 기준 이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주체와 관련해서는 사실 현재 좀 총리실의 위상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평가도 그렇습니다만 정성적 평가 기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모호하고 또 정량적 평가도 제대로 성과를 특히 이제 아웃컴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통계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가급적이면 총리실로 좀 이렇게 좀 합쳐서 그런 정성적 평가까지도 정량적 평가는 물론이고 제대로 아웃컴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수치로 좀 연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국정과제 좀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지금 이게 국정과제로 선정은 되지만 단일 부처 업무 그 과제는 그런 대로 좀 진행이 되는데 이 여러 개 부처, 다수 부처 업무들은 굉장히 합의가 어렵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총실에 이게 프로젝트 팀 뭐 이런 정도라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예산과 인사권 다수 부처 관련되는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총리실에서에다 예산권까지 주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도 직접 뽑아서 그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총리실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좀 더 집행력을 높이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책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그 윤수재 연구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발제들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만족도 조사가 앞서 이제 그 발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만족도하고 전문가가 생각하는 만족도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나 그 정부의 지지도에 따라 가지고 또 정책 과제의 만족도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이 규제적인 국정과제냐, 시혜적인 국정과제냐 여기에 따라서도 또 이게 바이어스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자료집을 보면은 45페이지입니다. 보면 이게 지역별로 이제 2021년 광역지자체별 정책 만족도 거의 이제 정당 지지도에 대한 편향성이 그대로 정책 만족도, 과제에 대한 만족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바이어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앞서 이제 그런 과제의 성격이라든지 일반인 또 전문가들의 평가가 상당히 좀 전체적인 인식과 또 괴리될 수 있다는 것도 46페이지 보면은 지금은 주택, 복지, 저출산과 관련된 그 평가 지표가 뭐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점수로 보면은 크게 차별성이 없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바이어스들, 변수들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통제해 나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보정해 나갈 것인가, 이게 또 우리 행정 전문가들이 계속 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정과제, 직전 국정과제의 수입니다. 지금 뭐 100대 과제 이게 그럼 형식적으로 그냥 100개씩 그냥 끼워 맞추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핵심 과제들이 숫자 관계없이 이렇게 좀 선정이 돼야 되고 가급적이면 저는 많은 수보다는 적은 수,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돼야 되고 거기에 과제의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돼야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이제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핵심 과제로 선정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성과 목표, 그에 대한 또 이게 판단 기준, 지표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년 임기인데 그 정부가 5년 동안 핵심 과제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연도별로 이게 핵심 과제가 좀 일부 좀 조정되는,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의 5년 핵심 국정 과제는 이거지만 올해는 특히 몇몇 이 과제에 역점을 두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